정이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당장 내 반지 가져오세요. 동수 무릎 꿇으며 외친다. 미안해, 용서해줘. 정이 차갑게 뿌리친다.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청춘을 팔아넘겼어요. 거실 조명 아래 40년 부부의 역사가 산산이 부서진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정희는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죠. 침대 옆자리에서는 남편 박동수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잠버릇만큼은 여전한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일어나야죠. 부드럽게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후 정희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죠. 파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로 자르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40년간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솜씨입니다. 정희야, 오늘도 고생이구나. 세수를 마친 동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의 등을 토닥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죠. 뭐려? 이게 제 일인걸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동수는 평소처럼 서해 동호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쁘게 지내는 남편을 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동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죠.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기본 반찬들을 사러 오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맛이 일품이네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갔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죠.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붐빕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 반찬을 사러 들르고 주부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골라갑니다. 정희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납니다. 동수는 젊은 시절부터 글씨를 잘 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단정한 글씨체에 반했었죠. 은퇴 후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동수는 이제 제법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가끔은 전시회에도 참여하죠. 하지만 정희는 늘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어딘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30대 시절 남편의 입에서 종종 들려오던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이었죠. 동수는 대학 동기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정희는 몇 번 물어봤지만 동수는 늘 그냥 친구야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정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을 때 혹시나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정희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듭니다. 젊은 시절 동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죠. 결혼식 사진을 보며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결혼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10년 전 강릉 여행에서 잃어버린 그 반지를 생각하며
정희는 작은 한숨을 쉽니다. 그때 동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맞춘 반지였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빠뜨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듭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웃 미숙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네요. 미숙 씨, 어서 와요. 정희 씨, 내일 문화센터 전시회 가실 거죠? 동수 씨 작품도 전시된다던데요. 아, 그래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몰랐네요. 미숙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조금 서운해합니다. 왜 남편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중요한 일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수 씨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숙의 말에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저녁 무렵 동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희야, 내일 전시회에 같이 갈까? 미숙 씨한테 들었어요. 왜 미리 말 안 해주셨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동수의 대답에 정희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에게 비밀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희는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전시회에서 남편의 작품을 보게 되겠죠. 어떤 글씨를 썼을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어딘가 불완전한 퍼즐 같은 느낌이 들죠. 마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터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죠. 남편의 작품을 보러 가는 자리이니까요. 정희야, 준비됐어? 동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과는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입니다. 정희도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네, 가요. 문화센터로 가는 길, 정희는 남편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봅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죠. 오늘 어떤 작품을 전시했어요?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깜짝 놀랄걸? 동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서해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전시장 입구에는 제15회 봄맞이 서해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수 씨, 정희 씨, 어서 오세요. 서해 동호회 회장인 김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희는 예의상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마다 액자에 담긴 서예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문, 한글, 시조, 명언 등 다양한 내용의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정희는 남편의 작품을 찾기 위해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동수 씨 작품. 동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남편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조선 후기 선승경어 스님의 말씀을
단정한 해서체로 쓴 작품이었죠. 정희는 감탄하며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쓰셨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실력이 늘었는지. 고마워. 요즘 부쩍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남편의 뿌듯한 표정을 보며 정희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죠. 어머, 동수 씨 아니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와 동수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희와 비슷해 보였지만 훨씬 도시적이고 우아한 분위기였죠. 아, 선영 씨. 동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선영이라니, 설마 그 이선영 말인가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우연이네요. 이선영이라는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분이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에요. 동수 씨 대학 동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 사람이 그 선영이구나. 남편이 젊은 시절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여자. 동수 씨 작품 보러 오셨어요?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이런 반가운 일이. 선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남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 선영의 말투도 너무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쓰시네요. 예전부터 글씨 솜씨가 좋았지만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어요. 선영이 동수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희는 문득 선영의 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반지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반지의 디자인이, 그 특유의 꽃무늬 조각이. 어머, 그 반지. 정희는 무의식 중에 말을 뱉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죠. 아, 이 반지요? 예쁘죠? 선영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봤거든요.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10년 전 강릉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반지였죠. 안쪽에 새겨진 정희동수 1983년 5월 27일이라는 각인까지 그대로 보였거든요. 이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애매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 이거요? 오래된 물건인데. 사연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요. 어떤 사연인가요? 정희가 다시 물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동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동수 씨, 정희 씨,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선영은 재빠르게 인사를 하고 전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정희와 동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여보, 집에 가요. 정희는 더 이상 전시회를 구경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반지 생각뿐이었거든요. 분명히 자신의 결혼 반지였는데 왜 선영이 끼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의욕과 불안이 커져만 갔고 동수는 무언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영의 손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밟혔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어색한 반응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영의 손에 끼워진 그 반지가 눈에 밟혔거든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결혼 반지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인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동수는 이미 나간 후였죠.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간다. 아침은 챙겨 먹고 가게 열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메모였지만 정희에게는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가게를 열고 나서도 정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그 반지가 정말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옛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거죠. 가게를 잠시 닫고 집으로 올라간 정희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턱시도 차림의 동수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죠. 맞아, 바로 이거야. 결혼식 반지 교환 장면을 찍은 사진에서 정희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의 디자인이 선영이 끼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특히 반지 윗부분의 작은 꽃무늬 조각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맞춘 금은방 말이에요. 40년도 넘은 오래전 일이지만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정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금은방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장은 바뀌었겠지만 옛 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에 있는 대흥 금은방에 들어선 정희는 젊은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금반지와 목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시 1983년도 반지 제작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제가 그때 이곳에서 결혼 반지를 맞췄거든요. 젊은 직원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런 것 같았죠. 잠깐만요.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후 나이 든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1983년도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네, 제가 그때 김정희, 박동수 이름으로 결혼 반지를 맞췄는데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나타난 사장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옛 기록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뒀네요. 1983년이면 사장이 장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죠. 아, 있네요. 1983년 5월 25일 김정희 박동수님 이름으로 18K 금반지 한 쌍 주문. 여성용에는 꽃무늬 조각, 남성용은 민무늬. 그리고 안쪽에 각인 새김. 각인 내용도 알 수 있나요? 네, 여기 적혀 있네요. 정희동수 1983년 5월 27일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셨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선영이 끼고 있던 반지가 바로
자신의 결혼 반지였던 거죠. 혹시 이 반지를 누군가 다시 가져온 적이 있나요? 최근에 말이에요. 글쎄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반지를 잃어버리셨다면 똑같은 걸로 다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강릉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지가 어떻게 선영의 손에 있는 걸까요? 금은방을 나온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한 건 선영이 끼고 있던 반지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그 반지가 선영에게 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10년 전 강릉 여행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동수와 함께 해변에서 산책을 했었죠. 파도가 높았던 날이었는데 정희는 물에 발을 담그다가 반지가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반지가 없어졌어요. 뭐? 어디서? 물에서 빠진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때 동수는 한참을 바다를 뒤져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속상해했지만 동수가 괜찮다고 위로해서 넘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바다에 빠뜨린 거라면 어떻게 선영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설마 동수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동수가 반지를 일부러 선영에게 준 거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저녁 무렵 동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 그래요? 일찍 끝났네요. 응. 피곤해서 일찍 나왔어. 동수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제 만난 선영 씨 말인데요. 선영 씨가 뭐? 동수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끼고 있던 반지 봤어요? 제가 강릉에서 잃어버린 반지와 똑같더라고요. 그럴 리가. 비슷한 반지가 많잖아.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정희가 계속 말하려고 하자 동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한 동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괜히 의심하지 마.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동수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정희의 의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오히려 함께 의아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인사도 없이 말이죠.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를 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사장님, 오늘 왜 이래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딸 수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42살의 수진은 정희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어머니를 챙기곤 했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 전시회 잘 다녀오셨어요? 수진아. 왔구나.
정희는 딸을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엄마,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수지는 예민하게 어머니의 기분을 알아챘습니다. 그게, 수진아, 엄마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 들어볼래?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라고 해도 부부간의 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의자를 가까이 당기며 앉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전시회에서 만난 이선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가 끼고 있던 반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요? 엄마 결혼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응, 금은방에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엄마 반지가 맞더라. 그런데 아빠는 괜히 의심하지 말라고 화만 내시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고 보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저도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10년 전 아빠가 사업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기억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수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집까지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어디서 현금을 구해왔는데 출처를 명확히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정희도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동수는 지인에게서 빌렸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었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평소에도 언급이 있었을 텐데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때 돈과 지금의 반지 일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니까 2014년 봄쯤이었을 거예요. 정희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강릉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게 2013년 여름이었으니 시기가 거의 비슷했죠. 엄마, 혹시 그때 반지를 정말로 바다에서 잃어버린 게 맞아요? 수진의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분명히 물에서 빠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확실하지 않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야, 엄마가 못 찾겠다고 하니까 아빠도 같이 찾아보다가 포기했어. 그런데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 아빠가 혼자 화장실 간다고 한참 자리를 비웠었어.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지 찾는 걸 포기하자고 했지. 수진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그때 반지를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설마. 정희는 딸의 추측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엄마, 그 이선영이라는 분이 아빠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담보로 반지를. 수진의 말은 정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왜 선영 씨가 그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글쎄요. 혹시 아직도 아빠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엄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 이선영 씨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만나? 아빠한테 연락처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문화센터에 물어보세요. 어제 거기서 만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이 있었죠.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동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제 만난 선영 씨 연락처 알아요?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처를? 그냥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잊어버려. 동수의 단호한 반응에 정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왜 이렇게 만나는 걸 꺼리는 걸까요? 그래도 예의상. 정희야, 제발 그 일은 그만하자. 괜한 오해만 생길 뿐이야. 동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희의 의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일 문화센터에 가서 선영의 연락처를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야만 이 답답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나온 터라 시간은 충분했죠.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선영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서예전 시회에 오신 분 중에 이선영이라는 분 아세요? 이선영 님이요? 잠깐만요.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 그럼 혹시 이분 자주 오시나요? 글쎄요. 가끔 문화강좌 들으러 오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예 동호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침 동수의 동호회 회장인 김철수 씨가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다가갔죠. 철수 씨, 안녕하세요. 아, 정희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전시회에서 만난 이선영 씨 아세요? 남편 대학 동기라고 하던데. 김철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이선영 씨요? 아, 네. 알죠.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김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굳이 연락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예전 일은 예전 일로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철수 씨의 말에서 정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 씨, 혹시 선영 씨와 저희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동수 씨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힘들어 한다고요? 네. 동호회 모임에서도 좀 우울해 보이시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는 김철수 씨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철수 씨,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선영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김철수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연락처를 받은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선영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영 씨죠? 저 어제 전시회에서 만난 김정희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정희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반지에 관한 얘기예요. 정희가 반지 이야기를 꺼내자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바빠서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선영은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커피숍으로 정했죠. 그날 밤 동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돌아 누워버렸죠. 뭔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선영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긴장되어서 커피를 마셔도 맛을 느낄 수 없었죠. 정희 씨,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였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 반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선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반지가 제 결혼 반지인 것 같아요. 정희 씨의 결혼 반지라고요?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놀람이 연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네. 금은방에서 확인해 봤는데 1983년에 제가 맞춘 반지가 분명해요. 안쪽 각인까지 똑같고요. 선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죠. 이 반지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정희는 반지를 보자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정희 씨, 이 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10년 전 동수 씨가 제게 이 반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가져다 주셨다고요? 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그럼 강릉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동수 씨가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인 것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동수 씨가 사업부도 위기에 몰리셨을 때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그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선영의 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 반지로 그런 큰 돈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금값을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선영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수 씨와 다시 연락하고 싶었거든요. 그 반지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그냥 돈을 빌려드린 거죠.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었죠. 그럼 선영 씨가 그냥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네. 동수 씨가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선영의 고백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작년에 다 갚으셨어요. 하지만 선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요? 반지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을?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동수 씨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의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수 씨가 정희 씨와 결혼하면서 헤어졌죠. 선영의 고백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동수 씨도 저를 완전히 잊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반지를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네. 동수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미안하지만 동수 씨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왔죠. 선영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정희는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것, 10년 전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반지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동수의 말까지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딸뿐이었거든요. 엄마, 왜요? 울고 계세요? 수진은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혹시 그 이선영 씨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그런데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거든요. 엄마,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1시간 후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붓고 빨간 눈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선영과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 사실은 반지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 것, 그리고 동수와 선영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이죠. 뭐라고요? 아빠가 그런 일을?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여자한테. 그것도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다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가 집에 온 것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네. 동수는 딸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정희와 수진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 선영 씨 만났어요.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영 씨를 왜긴 왜요? 내 반지 때문에요. 반지가 뭐? 동수는 아직도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10년 전에 당신이 선영 씨한테 내 반지를 가져다 준 거 다 알아요. 강릉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일부러 가져간 거죠? 동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았죠. 아빠, 정말이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정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자신을 속인 것이었거든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때 정말 급했어.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뻔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내 결혼 반지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옛 여자친구한테 간 거예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아빠, 그럼 선영 씨와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동수는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가끔, 안부 정도만. 가끔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희가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정말 안부만. 그럼 왜 반지를 돌려받지 않았어요? 돈도 다 갚았으면서. 정희의 추궁에 동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 씨가 다 말했어요. 당신이 반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그건 그 여자와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야, 오해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오해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뭘 오해한 거예요? 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했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반지를 담보로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반지를 돌려받지 않은 거예요? 응.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았어. 동수의 말에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주는 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니요. 아빠, 그건 너무하잖아요. 엄마 반지인데. 수진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동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정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마, 일단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수진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요. 하지만 아빠도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남편과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컸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동수와 같은 방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남편이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어서도 악몽에 시달렸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꿈, 자신의 결혼 반지를 다른 여자가 끼고 있는 꿈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이 부어서 거의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동수의 움직임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일어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동수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차라도 마셔. 하지만 정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과 마주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정희의 차가운 대답에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지내요? 4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동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거짓말 또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그 말에 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동수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영 씨와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요? 10년 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연히 만났어. 우연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동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연락했어. 정희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먼저 연락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옛 여자친구한테 간 거예요? 정희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집까지 잃을 뻔했다고. 동수의 변명을 들으며 정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나도 뭔가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결혼 반지를 가져간 것도 나를 위해서였다고 할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청춘을 팔아넘긴 거예요. 정희의 말에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춘을 팔아넘겼다고? 그 반지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다른 여자한테 주다니.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가끔, 안부만이라고 하지 마세요. 선영 씨가 다 말했어요.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동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야,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반지를 돌려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한테 미안해서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여자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추궁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정희의 질문에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희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그냥 당신의 의무였어요? 아니면 습관이었고요? 정희의 말에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 당장 선영 씨한테 가서 내 반지 가져오세요. 뭐? 내 반지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여자와는 일절 연락하지 마세요. 정희의 단호한 요구에 동수는 망설였습니다. 정희야, 그게 못하겠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지만 뭐요? 선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아내한테는 안 미안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미안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어디가? 이혼 서류 알아보러 가요. 뭐라고? 동수는 깜짝 놀라서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정희야, 제발 그러지 마. 동수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왜 끝낼 수 없어요? 당신이 먼저 끝낸 거잖아요. 언제 내가 끝냈어? 10년 전에 다른 여자한테 갔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정희의 말에 동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선영이와도 완전히 끊을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죠? 평생 속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다고요? 정의의 추궁에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정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의야,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이한테 가서 며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정의야. 동수가 불렀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정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의 집에서 사흘을 보낸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늘 어딘가 불안전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언제 집에 오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던데.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아빠도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쉽게 되는 일이니? 4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하지만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동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네. 엄마는 아직?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내일 선영 씨한테 가서 반지를 가져오겠다고 하세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도 하시고요.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정희야, 나야. 네. 반지 가져왔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영이한테 모든 걸 정리했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하세요. 정희야, 집에 와줄래? 할 말이 있어. 정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집에 가서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엄마, 한번 가보세요. 아빠 말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수진의 권유에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정희야. 동수가 나와서 정희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가 그 상자를 열자 정희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죠. 가져왔어. 정희는 반지를 바라봤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동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0년 전 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는 솔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의존했어. 남편으로서 실격이야. 정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어떤 기회요? 다시 시작할 기회.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당연하지. 그럼 왜 다른 여자를 잊지 못했어요? 동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젊은 시절에 향수 같은 것이었을 거야. 향수라고요? 응. 철없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정희는 남편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거야.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동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과 40년을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그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정희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앞으로는 당신 눈앞에서 어떤 비밀도 없을 거야. 정희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의 손에 있었던 반지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죠. 이 반지 각인이 많이 달았네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희미해지나 봐요. 사랑도 미움도. 정희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군요. 정희야, 당신 정말 약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 맹세해.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게.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약속해. 그리고 이 반지 다시 끼지 않을 거예요. 왜? 정희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날 것 같아요. 당신이 거짓말했던 것, 다른 여자 손에 있었던 것들이요.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니까요. 정희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반지를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끼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흘러서 이 상처가 아물면요. 정희야,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아파요. 동수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동수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동수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가게 일을 도와주고 정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서랍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각인이 많이 달았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동수 1983년 5월 27일이라는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희미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상처도 그렇고 사랑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된장국을 저으며 다짐했습니다. 평화는 무너졌지만 이제 진실 위에 다시 세울 차례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짓 없는 시작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해 동호회에서도 동수는 달라졌습니다. 정의를 자주 언급하며 아내 자랑을 하게 되었죠.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정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반지는 아직 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